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 손주 채널입니다. 오늘은 복지 수급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정기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이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조사 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조사 결과로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이번 조사가 왜 중요한지 꼭 이해하셔야 하고,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정기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총 115만 가구가 대상이며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조사는 매년 상반기 4월에서 6월,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됩니다. 정기조사의 목적은 복지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수급을 방지하여 필요한 분들께 정확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그리고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도 포함됩니다. 조사의 핵심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 68개 항목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재산 보유 현황을 평가합니다. 조사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퇴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을 통해 실제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는 총 161개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 중 20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며 141개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금융기관입니다. 이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연계받아 조사에 활용합니다. 공공기관은 주로 국민의 소득, 직업, 고용상태, 보험료 납부 상황 등 행정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소득, 공공기관 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금융정보는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과 입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자주 입금되고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총 납입 금액과 현재 잔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보험금도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1년 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중 수익자 기준으로 확인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은 보유 종목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자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연간 24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조사 대상이 아닌 항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은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도 현재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되거나 정책 변화가 생기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시 자주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는 통장 입금액입니다. 입금액이 많더라도 병원비나 주거비, 전세보증금 등 필수적인 지출을 위한 경우라면 해당 지출 내역을 증명하면 소명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 잔액이 한 달간 일시적으로 많았더라도
평균 잔액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정기조사는 평소 월별 조사와는 다릅니다. 월별 조사는 단순히 소득이나 차량 보유, 건물 소유 등을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정기조사는 금융정보, 주식, 퇴직금 등 훨씬 더 세밀하고 방대한 정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정기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도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27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전산 시스템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이 시간에는 수급 신청, 접수, 조사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필요한 서류 접수나 상담은 미리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이후 수급 자격이 탈락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 현금이 들었거나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자녀에게서 받은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 과정을 통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명할 때 필요한 자료들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비 지출은 진료비 납입 증명서, 약값, 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보증금 마련 등 주거 관련 지출은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소명 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다른 복지제도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합사례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복지에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중대한 질병,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수개월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비교적 유연하며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됩니다. 통합사례관리 제도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운영하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게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교육, 심리상담,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녀 명의의 재산 문제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돈을 대신 관리하거나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류 정리가 잘못되며 자녀 명의의 통장이나 보험이 부모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상담실을 방문하세요. 또는 지역 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공무원이 직접 도와드리거나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소명하거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신청주이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서 혹은 준비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정기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는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조사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손주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복지, 건강, 금융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